당신의 지갑 속에 잠들어 있는 1달러짜리 지폐 1장을 가만히 꺼내 보시겠어요? 손가락 끝에 닿는 빳빳한 종이의 질감과 특유의 쌉싸름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지폐 뒷면을 가만히 돌려보면 왼쪽 구석에 기묘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완성된 피라미드,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우리를 꿰뚫어 보듯 내려다보는 거대한 눈동자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전시안이라고 부르죠. 이 눈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화폐 한복판에 이런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것일까요? 수많은 음모론의 시발점이자 그림자 정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일루미나티의 진실은 바로 이 작은 종이 1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어두운 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76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잉골슈타트 대학의 젊은 법학 교수였던 아담 바이샤우프트는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짙은 밤안개가 깔려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그의 손은 긴장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문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당시 30살도 되지 않았던 이 젊은 지식인은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교회와 국가의 감시는 가혹했고 자유를 외치는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이샤우프트는 결심한 듯 펜을 들어 명단에 마지막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4명의 제자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죠. 5명의 사내 서로의 눈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바이샤우프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요. 그는 자신들의 모임을 일루미나티, 즉 계몽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엄숙한 맹세를 나눴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길 것, 그리고 세상을 뒤바꿀 지혜를 조용히 전파할 것을 말이죠. 바이샤우프트는 제자들의 손을 일명씩 맞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비밀 결사로 불리게 될 일루미나티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결성된 1776년은 대서양 건너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편 그 시각 대서양 건너편 미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필라델피아의 한 낡은 인쇄소 안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돋보기를 치켜 쓴 채 갓 찍어낸 신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인쇄기 돌아가는 육중한 소리가 실내를 가득 채웠고 화끈한 열기와 함께 기름진 잉크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가혹한 세금과 압제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프랭클린의 곁에는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인물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열망만큼은 식지 않았죠. 워싱턴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륙군의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이 나라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보여줄 징표가 말이죠. 제퍼슨은 책상 위에 놓인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의 위엄을 상징할 국장, 즉 거대한 인장의 도안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상당수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또 다른 비밀 결사의 단원이었습니다. 워싱턴과 프랭클린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프리메이슨은 건축가들의 길드에서 시작된 친목 단체였지만 그 안에는 고대 이집트부터 내려온 신비로운 상징과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바이샤우프트가 만든 일루미나티 역시 초기에는 프리메이슨의 형식을 빌려 조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유럽의 어두운 방에서 탄생한 일루미나티와 미국의 광장에서 새 나라를 세우려던 프리메이슨. 이 두 조직의 그림자는 어느덧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샤우프트의 추종자들은 점차 프리메이슨의 내부로 스며들었고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은 비밀스러운 경로를 통해 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스 목사의 설교는 단순히 한 지역 교회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인쇄기를 타고 신문과 팸플릿에 실려 미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혹은 PUB의 어두운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옆집 사람이 밤마다 이상한 모임을 한다더라. 정부 고위직 중 누군가가 비밀 결사의 단원이라지 뭐야 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의 동지라고 믿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의심의 대상이 된 것이죠. 특히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이런 음모론이 자라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토양이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었던 존 애덤스의 연방당과 토마스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연방당 지지자들은 프랑스 혁명의 과격함을 경계하며 제퍼슨과 그 추종자들이 일루미나티의 사주를 받아 미국의 질서를 파괴하려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제퍼슨은 졸지에 반기독교적인 파괴주의자로 낙인 찍혔고 그가 프랑스에 머물던 시절 비밀 결사와 접촉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제퍼슨은 자신의 서재에서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버지니아의 평화로운 농장이 펼쳐져 있었지만 정치판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었니까요. 그는 펜을 들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유령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적들은 그 공포를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하지. 그의 말대로 일루미나티 음모론은 건국 초기의 권력 투쟁을 위한 아주 유용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공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루미나티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는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그들이 남겼다고 믿어지는 상징들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국장에 새겨진 전시안과 피라미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완벽한 소재였죠. 왜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완성되지 않았는가? 전우는 누구를 감시하는 것인가? 같은 질문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정작 국장을 디자인했던 찰스 톰슨이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문양들이 고대 로마의 문학이나 기독교적 전통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중은 더 자극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의 국장은 정부의 공식 문서나 군대의 깃발에서만 가끔 볼 수 있는 조용한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1935년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시기에 이 상징들은 다시 한번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집무실로 가볼까요? 루스벨트는 책상 위에 놓인 1달러 지폐의 새로운 시안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농무장관이자 훗날 부통령이 될 헨리 월리스가 서 있었죠. 월리스는 당시 정계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는 농업 전문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동양의 신비주의와 오컬트에 깊은 관심을 가진 탐구자였거든요. 그는 루스벨트에게 국장의 뒷면을 지폐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월리스는 국장의 상징들이 미국이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즉 뉴딜을 열어갈 영적인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루스벨트 역시 프리메이슨 단원이었기에 그 상징들이 가진 무게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내는 지폐 도안을 앞에 두고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루스벨트는 돋보기를 들고 피라미드 아래 적힌 노보스 올도 세클로룸이라는 문구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문 채 고개를 끄덕였죠. 이 문구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추진하는 변혁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루스벨트는 펜을 들어 시안 위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시를 덧붙였죠. 이 문양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도록 인쇄하게. 그렇게 1935년 여름 전시안과 피라미드가 새겨진 새로운 1달러 지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열 때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번뜩이는 눈동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이 기묘한 문양은 희망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구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은 정말 비밀 세력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인가? 같은 의문들이 현대적인 음모론의 형태로 재탄생한 것이죠.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숫자 13에 대한 집착이 보일 정도입니다. 피라미드의 층수도 13층이고
독수리가 움켜쥔 화살의 개수와 올리브 잎사귀의 개수, 그리고 독수리 머리 위의 별들도 모두 13개입니다. 건국 당시에 13개 주를 상징한다는 공식적인 설명이 있었지만 숫자 13, 이 서양에서 불길함과 비밀스러움을 뜻한다는 점은 음모론자들에게 훌륭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숫자가 일루미나티의 계급 구조나 비밀스러운 수비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일루미나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상징에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는 때때로 진실보다 더 매혹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바이샤우프트가 꿈꿨던 세상은 종교적 맹신에서 벗어난 이성의 왕국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만든 조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신비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연구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넘기다 보면 상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깃발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하죠. 1달러 지폐 속의 눈동자는 여전히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의 자비로운 눈인지 아니면 비밀 결사의 서늘한 감시인지는 어쩌면 지폐를 들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징들이 가진 실제 의미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을 더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일루미나티가 정말로 미국 건국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들이 겹쳐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일 뿐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건국 초기 미국의 비밀스러운 사교계와 그 안에서 벌어진 권력의 암투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1달러 지폐 뒷면의 오른쪽을 보면 날개를 활짝 편 대머리 수리 월마리가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요. 이 독수리는 미국의 국장, 즉 국가의 인장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묘하게도 숫자 13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독수리의 가슴 앞에 놓인 방패의 줄무늬도 13개, 머리 위에 떠 있는 찬란한 별들도 13개, 한쪽 발톱이 꽉 움켜쥐고 있는 날카로운 화살도 13개예요. 다른 쪽 발톱에 걸린 올리브 가지의 잎사귀와 열매 역시 정확히 13개씩입니다. 단순히 건국 당시에 13개 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집요함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비밀스러운 암호를 던지는 것만 같아요. 음모론자들은 이 숫자 13, 이 일루미나티의 13개 혈통이나 보이지 않는 계급 구조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독수리의 꼬리 깃털 부분을 보세요. 9개의 깃털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데 이건 역시 고대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9명의 심판자를 뜻한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과 평화 그리고 방어 능력을 상징하는 지극히 애국적인 도안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지폐 앞면 오른쪽 상단의 숫자 1자를 감싸고 있는 복잡한 그물망 무늬를 자세히 보세요. 아주 작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형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올빼미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상징이자 밤눈이 밝아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존재인 올빼미 말이에요. 일루미나티의 초기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미네르바의 올빼미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지요. 물론 누군가는 이것이 그저 인쇄상의 장식이나 거미 모양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묘한 위치와 형태는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1826년 미국 사회는 비밀 결사에 대한 공포로 한 차례 거대한 폭풍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 살던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프리메이슨의 단원이었지만 조직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죠. 모건의 결심이 알려지자 평온하던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그의 집 주변을 서성였고 한밤중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모건은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사내들에게 끌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소지품은 길가에 버려졌고 그가 쓰던 원고의 일부는 불에 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유와 법치를 내세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분노했죠. 비밀 결사가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이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제3당인 반프리메이슨당의 창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광장으로 나와 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자들을 끌어내라고 말이죠. 이런 사회적 트라우마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장을 집회에 넣기로 했을 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시 재무부의 인쇄국 직원들은 도안을 검토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통령님, 왜 굳이 이 오래된 피라미드와 눈 문양을 넣으려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양을 넣는 것을 넘어 피라미드의 위치와 독수리의 방향까지 세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함께 고대 신비주의에 관한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헨리 월리스와 함께 집회의 뒷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부활을 의미하네. 우리는 이제 제국의 길을 걷게 될 거야. 그들의 대화는 담배 연기 속에 흩어졌지만 집회에 새겨진 상징들은 영원히 박제되어 국민들의 주머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라미드 아래 적힌 노부스 올도 세클로룸이라는 문구는 라틴어로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뜻합니다. 건국자들은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며 쓴 글귀였지만 훗날 이 단어는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인 뉴 월드 오더와 연결되며 가장 강력한 음모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조직 자체는 1785년 바이에른 정부의 탄압으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습니다. 아담 바이샤우프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조직의 비밀 문서들은 압수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어 전 세계의 권력기관을 장악했다고 믿었죠. 보이지 않기에 더 강력하고 사라졌기에 더 영원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1달러 지폐를 보세요. 독수리가 움켜쥔 올리브 가지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혀 있지만 다른 쪽 발에 쥐어진 화살촉은 언제든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납니다. 독수리의 머리 위 13개의 별들이 이루고 있는 모양을 가만히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놀랍게도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 혹은 육망성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집단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치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과 허구의 경계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중의 열망과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일루미나티와 미국 건국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미로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나라의 기틀을 다질 때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상징 속에는 당시 지식인들이 공유하던 거대한 변혁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체제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이성이 빛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비밀 결사라는 형식을 빌렸거나 그들의 상징을 차용했을지언정 그 본질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권력과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화폐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새겨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상징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신의 축복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1798년 10월의 어느 서늘한 아침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에 위치한 조지 워싱턴의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던 66살의 워싱턴은 자신의 서재 안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정원의 짙은 흙내음이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의 앞에는 갓 배달된 편지 1통이 놓여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루터교 목사 G.W. 스나이더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워싱턴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당시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존 로비슨의 저서 음모의 증거라는 책에 대한 언급이 가득했습니다. 스나이더 목사의 필체는 다급했고 종이 곳곳에는 잉크가 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었죠. 장군님, 일루미나티의 독소가 우리 미국의 프리메이슨 지부 안으로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종교와 정부를 전복하려 합니다. 부디 이 위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워싱턴은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책상 위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미 유럽에서 벌어진 프랑스 혁명의 참혹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왕의 목이 잘리고 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혼란의 소용돌이 뒤에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소문도 익히 알고 있었죠. 워싱턴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답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단호하면서도 신중했습니다. 워싱턴은 답장에서 일루미나티의 교리와 원칙이 미국에 상륙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루미나티의 교리와 자코뱅주의의 원칙이 미국에 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이 문장은 훗날 수많은 음모론자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곤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가 직접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워싱턴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 문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프리메이슨 지부들이 그런 사악한 사상에 오염되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서신이 오가던 시기 보스턴의 한 교회 강단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목사였던 제디디아 모스가 신도들 앞에 섰습니다. 교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 발밑에서 거대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 합니다. 성도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얼굴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살폈습니다. 모스 목사는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정부 고위직에 침투하고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여 대중의 눈을 멀게 하는지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공포라는 이름의 전염병이 되어 마을과 마을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음모론 열풍이었던 일루미나티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실체가 없었기에 더 무서웠고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기에 더 강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고전적인 음모론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를 파괴하려는 집단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과 정치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능한 그림자 정부의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죠. 그 중심에는 늘 1달러 지폐 속에 전시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가로로 접고 세로로 접으며 숨겨진 문양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피라미드의 아래층과 꼭대기 전시안을 연결하면 삼각형 두 개가 겹친 모양이 나오고 그 꼭대기마다 적힌 글자들을 조합하면 메이선이라는 단어가 완성된다는 식의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징은 건국 당시 디자인위원회의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1782년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위원회석이었던 찰스 톰슨은 마지막 도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매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기패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피라미드가 인류의 업적과 영속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눈은 인간의 일을 굽어 살피는 신의 섭리를 뜻한다고 믿었죠. 톰슨에게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일단 제작자의 손을 떠나면 대중의 상상력이라는 바다를 유영하게 됩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의 반문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 일루미나티는 다시 한번 대중문화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한 잡지 편집자가 장난처럼 시작한 가짜 편지 사건이 발단이었죠. 그는 독자들에게 일루미나티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 제보를 쏟아냈고 이것이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되면서 현대적인 일루미나티 신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1달러 지폐는 여전히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보며 건국 초기 지식인들의 고결한 이상을 읽어내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서늘한 경고를 읽어냅니다. 지폐의 잉크는 낡아 바래질지언정 그 속에 담긴 상징의 생명력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1달러를 지불하며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단순히 종이 조각을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인간의 열망과 공포,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끝없는 호기심을 함께 주고받는 것이죠. 이제 다시 지갑 속의 1달러 지폐를 꺼내어 그 뒷면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끝으로 지폐의 표면을 쓸어내리면 미세하게 튀어나온 잉크의 질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 까칠한 감촉 속에 숨겨진 가장 집요한 숫자가 바로 13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숫자를 단순히 건국 당시의 13개 주를 상징한다고 배웠지요. 하지만 그 세밀한 도안 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하면
숫자의 배치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수리의 오른쪽 발톱이 움켜진 화살 13개를 보세요. 그 화살촉은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져 있습니다. 반대편 왼쪽 발톱이 쥔 올리브 가지에는 13개의 잎사귀가 돋아 있고 그 사이사이로 13개의 작은 열매가 맺혀 있죠. 독수리의 머리 위에서 후광처럼 빛나는 별들도 정확히 13개입니다. 그런데 이 별들의 배치를 가만히 선으로 이어보면 놀랍게도 유대인의 상징이자 신비주의의 핵심 문양인 육망성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국가의 인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상징의 암호일까요? 피라미드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미완성된 피라미드의 층수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이 역시 정확히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라틴어로 MDCCLXXSB라는 기묘한 문자가 새겨져 있죠.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면 17776이 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 연도이기도 하지만 소름 끼치게도 일루미나티가 창설된 연도와 정확히 겹칩니다. 피라미드의 거친 돌 표면과 그 위를 덮고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있으면 마치 고대의 신전 앞에 서 있는 듯한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피라미드를 둘러싼 두 개의 라틴어 문구는 음모론의 활용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적힌 Annuit Coeptis는 그는 우리의 과업을 승인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공식적으로는 신의 섭리를 뜻하지만 전시안과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절대적인 감시자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Novus Ordo Seclorum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시대의 새로운 질서라는 뜻의 이 문장은 현대 음모론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인 New World Order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이 문구들이 지폐에 새겨진 1935년 미국의 인쇄국 공장 안은 거대한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거대한 롤러가 돌아가며 초록색 잉크를 종이 위에 찍어내고 있었죠. 인부들은 자신들이 찍어내는 이 종이 조각이 훗날 전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수많은 음모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과 헨리 월리스 부통령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징들이 대중의 무의식 속에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지를 말이죠. 이야기는 이제 1910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밤으로 이어집니다. 조지아주의 외딴 섬 제킬 아일랜드로 향하는 비밀 열차 1대가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열차의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탑승객들은 서로를 가명으로 부르고 있었죠. 그들은 당시 미국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던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넬슨 올드리치 의원, 폴 와버그, 헨리 데이비슨 같은 거물들이었죠. 섬에 도착한 그들은 낡은 클럽 하우스에 모여 앉았습니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독한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비밀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였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국가의 기관이 아닌 사립은행들의 연합체인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발행권을 쥐게 된 순간 일루미나티의 금융지배가 완성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제킬 아일랜드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나누었을 대화들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발행하는 이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네. 누군가가 나지막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탐욕과 야망으로 번뜩였겠죠. 1달러 지폐 속의 전시안은 어쩌면 그 섬의 어두운 방에서 탄생한 권력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 자본이 화폐라는 수단을 통해 인류의 삶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역사학자들은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혼란스러운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지극히 경제적인 선택이었고, 1달러의 상징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담은 예술적 창작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대중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속에 비밀 결사의 문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짜릿한 공포와 함께 묘한 소속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조폐국에서는 수조장의 지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이들 위에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피라미드와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인쇄되어 있죠.
그것은 단순한 장식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보내는 보이지 않는 손의 메시지일까요? 지갑 속에 고이 접어둔 1달러 지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 속에 담긴 이 수백 년 된 비밀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온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루미나티는 정말로 미국을 건국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가 그저 우연의 일치들이 빚어낸 거대한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사실 역사의 진실은 흑백 논리처럼 명쾌하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1달러 지폐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 무늬처럼 수많은 사실과 오해, 그리고 시대의 열망이 뒤섞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잉골슈타트의 어두운 방에서 이성의 빛을 꿈꿨던 아담 바이샤우프트는 1830년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만든 조직은 이미 오래전에 해체되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그는 자신이 만든 상징들이 대서양 건너 거대한 제국의 화폐에 새겨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전파하고자 했던 계몽의 씨앗은 뜻밖의 경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비밀 결사의 지령문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강렬한 믿음의 형태로 미국 건국자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바이샤우프트가 죽고 난 뒤 독일의 그의 생가 주변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뒤바꾸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청년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기록들은 유럽의 서점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빛은 어둠 속의 비밀 회합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자유의 광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역사에 남긴 가장 역설적인 유산인 셈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깊은 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1달러 지폐를 내려다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에 쥔 지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오느라 낡고 헤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땀이 배어 있고 시장 바닥에 왁자지껄한 소음이 스며들어 있으며 어린아이의 장난스러운 낙서가 구석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 흔적들을 가만히 만져보면 이 종이 조각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의 전시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눈을 보며 절대 권력의 서늘한 감시를 떠올리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인류의 모든 고통과 노력을 굽어 살피는 자비로운 눈길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상징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그것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영감을 주는 예술이 되기도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건국의 아버지들이 원했던 것은 완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진 약점과 탐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죠. 국장에 새겨진 미완성의 피라미드는 바로 그 과정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며 그 꼭대기를 완성하는 것은 비밀 결사의 손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인 것이죠. 1935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집회 시안에 서명하던 그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만년필 끝에서 흘러나오는 잉크를 보며 어떤 미래를 그렸을까요? 아마도 그는 대공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신의 가호 아래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상징들이 훗날 수많은 음모론의 소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국가적 자부심이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일루미나티라는 존재에 매료되고 지폐 속의 작은 점 하나에서도 비밀을 찾아내려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이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돈보다는 질서를, 우연보다는 필연을 믿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비밀 결사라는 매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바이샤우프트의 빛나는 야망과 워싱턴의 신중한 결단, 제퍼슨의 날카로운 통찰과 루스벨트의 극적인 선택들,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달러 지폐라는 하나의 예술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류가 거쳐온 투쟁의 역사와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영원한 갈등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지갑 속으로 지폐를 다시 집어넣으며 여러분은 이제 조금 다른 기분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를 담고 있는 타임캡슐처럼 느껴질 테니까요. 피라미드 아래 적힌 노브스 올도 세클로룸이라는 문구는 더 이상 두려운 음모론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도전장과 같습니다. 창밖을 보세요.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도심의 수많은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어쩌면 바이샤우프트가 그토록 원했던 이성의 등불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세상을 조종하는 비밀스러운 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지혜와 용기가 진정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1달러 지폐 속의 눈동자는 내일 아침에도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동자와 마주할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의심보다는 지혜를 먼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의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손안의 작은 종이 한 장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잇는 가장 비밀스러운 지도가 되어 오늘도 세상을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일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1달러 지폐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수백 년 전의 비밀스러운 방과 건국의 현장을 숨 가쁘게 오갔습니다. 이제 방 안의 스탠드 불빛이 조금씩 흐려지고 창밖으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네요. 지갑 속에 다시 넣은 그 1달러 지폐는 이제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류가 지나온 거대한 드라마의 집약체로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이 비밀 결사와 상징의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일 거예요. 수조 원의 자본이 흐르고 거대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되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질서와 지혜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경외심 말입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은 그 거대한 미지의 힘에 우리가 붙여준 가장 매혹적인 이름표일지도 모르죠. 1776년 숲속의 비밀 회합에서 시작된 아담 바이샤우프트의 꿈은 비록 그 조직은 사라졌을지언정 인류의 역사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종교의 맹목적인 믿음 대신 이성의 등불을 켜고자 했던 그의 열망은 대서양 건너 미국의 건국자들에게 이어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현대 문명의 기둥을 세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상징들은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일종의 도구였을 뿐, 정작 세상을 바꾼 것은 어둠 속의 음모가 아니라 햇살 아래에서 당당히 외쳤던 자유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폐 뒷면의 미완성 피라미드를 떠올려 보세요. 거친 돌들이 층층이 쌓여 있지만 정작 꼭대기는 비어 있는 그 기묘한 형상 말이에요. 그것은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인간의 숙명을 상징합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전시안이라는 초월적인 존재의 눈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피라미드의 마지막 조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1달러 지폐는 오늘도 전 세계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수많은 사연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읽기 식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불을 쌓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폐 속에 숨겨진 전시안은 세상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시의 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지켜보는 역사의 증인에 가깝습니다. 역사는 고정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일루미나티와 미국 건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음모론의 자극적인 맛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야망과 이상, 그리고 그 모든 아우르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역사의 진정한 맛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긴 밤의 이야기를 닫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혹은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는 1달러 지폐가 있다면 가끔은 따뜻한 시선으로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 속에 담긴 수천 가지의 상징과 수백 년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나지막이 속삭일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진실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고 말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폐 속의 그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야말로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며 우리가 다음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1시간 동안 역사의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작은 종이 1장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 광활한 역사의 평원을 달리는 멋진 지도가 되길 바랍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장의 집회는 두 제국의 운명을 넘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상징들이 지닌 진짜 비밀은 아마도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정답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